제가 그래서 좀 뭔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번 세 분한테 좀 제가 여기 말씀을 떨려. 네, 이건 전혀 네, 준비되지 않아요. 네. 저희 몰랐는데. 좋아. 겁나 좋으면 나와야 너 되는데. 조심해 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저희 채널에 사실 세상에 이렇게 연예인이 나올 줄이야. 오진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애정을 갖고 보던 채널이라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소개가 아예 필요 없을 분이시긴 하지만 저희 정말 옆 동네에서 DF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유명한 닥터 프렌즈의 오진승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왠지 이렇게 뭐 브레인 하나 이렇게 들고 오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날개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카드 준비했었어야 됐어. 아, 조금 그럼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편집자님 해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의 MBTI를 굉장히 요청이 많았어서 아주 핫한 다른 채널들은 한 번씩 다 했을 만한 것이지만 저희는 이제서야 핫한 MBTI를 선생님하고 오늘은 좀 해볼 건데요. 그때 한번 쫙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제 했는데 선생님들은 뭐예요? 이게 댓글이 그때 쫙. 맞아. 근데 사실 난 MBTI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 그래서 그때 했었는데 인턴 수련할 때. 아 그랬냐?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무슨 타입인지. 저희들은 이제 의사니까 사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맨날 이런 혈액형이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사실 저는 MBTI도 이게 뭐 그렇게 이 신빙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었거든요. MBTI랑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정신과에서 쓰이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진료볼 때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안 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 때 정신과 실습 돌았을 때 어떤 학교는 그걸 좀 시켜보기도 하는데 주로 MMPI는 시켜보는데 맞아요. 그건 해봤어요. 근데 MBTI는 보통 이제 인턴 때, 회사 입사 때 이럴 때 많이들 해보셨을 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뭐 당신의 진로는 뭐 적성 검사. 그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좀 사용을 합니다. 칼 융이라는 이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의 본과 3학년 이후로 처음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분의 성격 심리학을 좀 기반으로 분석 심리학을 기반으로 이제 만든 검사인데 정작 이거 만드신 분들은 뭔가 뭐 정신과적이나 심리를 전공한 분들은 아니에요.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모녀가 만들어서 MBTI라고 하는데 이름이군요. 맞아요. 요즘 들어 특히 또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혜리야 넌 성격 어때? 그러면 뭐 명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희라 너 성격 어때? 그러는데 이제 나는 겁나 좋지. ESFJ야. 겁나 좋지. 네가 할 말은 아니고. 너 이렇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총 4가지. 근데 이제 각 영역이 2가지씩 있으니까 외향성, 내향성, 그리고 뭐 사고형, 감정형, 그리고 감각형, 직관형, 그리고 판단형, 인식형 이렇게 해서 총 16가지 유형이 좀 나온다. 영상 같은 것만 보고 무슨 형이네 이렇게 달아놓은 댓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 영상에. 맞아요. 이게 정확도가 꽤 있는 편인가요, 그래도? 누가 봐도 외향적인 분이랑 누가 봐도 내향적인 분은 이제 항상 할 때마다 E나 I가 나온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나 할 때마다 바뀌어. 뭐 작년엔 뭐였는데 뭐래. 그러니까 딱 흑백 논리처럼 E, I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성격이라는 게 이제 그 중간 영역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뭐 신뢰도나 타당도가 아주 높은 검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백인백색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격들을 다 16가지로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질문이 보통 이제 정식 MBTI 검사를 하면 100 몇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질문이 yes or no예요. 답변은. 맞아요. 우리 동산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이제 이런 4가지 영역에서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구별짓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더라고요. 문제 푸는 게. 맞아. 이게 나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부분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성격이라는 건 저희 이제 정신과에서는 개인의 특정 짓는 어떤 독특한 행동 양식이나 감정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구성할 때 되게 중요한 건 일단 독특하냐. 건정은 성격이 그럼 건정은 이래. 그럼 그게 홍혜리랑 구별짓는 독특한 차별짓는 그런 부분이 있냐. 우리가 참 취향은 틀려, 그치? 그리고 일관적이냐. 뭐 추성일이
뭐 굉장히 섬세하면 말도 섬세한데 행동은 예를 들어 아니야. 그럼 이거는 사실 좀 일관성이 없다서 우리가 섬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문확 하면서 야 이런 거 어,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좀 안정성이 있냐, 시간이랑 어떤 장소에 따라 좀 다르지 않고 비슷하냐. 그러니까 뭐 홍혜리는 되게 부드럽다고 하는데 뭐 집에선 또 안 그렇고 그러면 이게 뭐 성격이라고 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MBTI를 할 때 또 지금 하는 거니까 이게 보통 한 최근 1, 2개월의 내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질환이 있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한 상황인데 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나는 집에 있는 게 그렇지. 좋다. 맞아, 안에만 맞아. 있고 싶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하면 I로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지금 너무 피로하고 번아웃 상태여서 일을 바로바로 하기보단 자꾸 미루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판단형 J보다는 P 인식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MBTI를 검사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것도 되게 많고 SNS로 공유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고 맞아요. MBTI를 많이 하는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세 분은 또 많이 해보셨어요, 그럼? 저는 뭐 보내면 거의 다 합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네. 누가 뭐 했다고 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두 개 해본 것 같아요. 뭐 연락 좋다로 나오시나요? 겁나 좋네요. 겁나 좋네요. 저희 우창윤 선생님은 특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성격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그래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나오면 안 맞는데 그걸 아주 자동적으로 하는 성격이에요. 일관성이 있는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퍼스널리티 예. 성격이군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조직보다는 개인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옛날처럼 어떤 조직 사회에 충성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내 성격은 어떨까? 내 심리는 어떨까?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이런 심리 검사가의 열풍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MBTI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대에 나는 그럼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 번쯤 지금 일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번아웃 되거나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천직은 이게 아닐 거야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전 사실 아까 우창윤 선생님이 이제 그런 MBTI나 뭐 성격 분석한 그런 거 보면서 안 맞는 거 나오면 얘 틀렸네 하는 거 저 똑같거든요. 혹시 우창윤 선생님 B형? 혈액형 B형? 어떻게 되세요? 우창은 혈액형이요? 글쎄, 이봐 남자들은 근데 이런 걸 잘 모른다? 관심이 없나 봐. 자 댓글로 오창윤 선생님이 혈액형을 왠지 B형일 것 맞춰라. 같아. 저희 집 식구들이 남동생 빼고 다 B형인데 어. 성격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ABO 혈액형은 예.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 식민성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혈액형이 많은 것 같고 서양 쪽은 별자리 성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12가지 뭐 물병자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신빙성은 MBTI에 현격하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전 세계에 성격이 4개밖에 없는 그렇죠. 거니까 맞아. 예, 성격 심리학이라는 게 있지만 태어난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혹시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아이들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애기들도 그래서 이지 차일드라고 너무 순한 애기들이 있고 얘네들이 뭐 어릴 때 부모님의 어떤 태어나자마자 양육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좀 까다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갖고 있는 본인의 기질과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양육 환경 그 이후의 경험들이 또 성격을 형성하는 복합적인 부분이라 이런 혈액형 하나만으로 좀 성격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격 보면 내 성격인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 제가 그래서 뭔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번 세 분한테 좀 제가 여기 말씀을 떨려. 네, 이건 전혀 네, 준비되지 않아요. 네. 저희 몰랐는데 좋아. 겁나 좋으면 나와야 너 되는데. 조심해 너. 사실 나는 속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했으면 하는 욕구가 있다. 당연히 저는 겉으로도 있어요. 겉으로도 있고 저는 겉으로는 별로. 겉으로는 저도 없고 겉으로는 네. 별로. 내 속마음은 네. 그 두 번째 남들에게 내 모든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편이다. 저희는 털어놓지 않죠. 그쵸, 잘. 근데 모든 고민 털어놓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 A형이 이런 게 있어. 그럼 맞네. 맞아. 나 속마음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욕구 있어.
그러니까 이 속마음이 여기서 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겉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 속마음 맞는데 속마음으로 남들이 날 칭찬 안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 모든 고민 모든. 당연히 내 모든 고민 저희 심리적으로 반엄 효과, 포러 효과라고 하는데 모호한 성격 묘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점성술이나 타로 카드에도 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점쟁이 중에서도 부모님 계시지? 이렇게 없는 사람도 있어 부모님. 근데 이제 요즘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마치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막 주변에서 막 내 성격 어떤지 맞춰보라는 식으로 정신과 의사 마치 뭐 독심술사나 맞아. 마술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마디 하면 다 알 줄 알고 그래서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해. 혜리는 남들 앞에서는 웃지만 속으로 뭐 뒤에서 많이 울고 힘들 때도 있을 거야 이러면 맞아요. 그럼 눈물 흘리네. 어떻게 선생님 오빠 어떻게 알았어? 역시 정신과 의사 하지만 대부분 뭐 남들 앞에서 우는 건 진짜 힘든 경우고 맞아. 대부분 맞아요. 참다가 남 앞에서 터지거나 아니면 뒤에서 터지거나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뭐 반엄 효과나 포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형도 보시면 딱 맞아. 근데 입체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습 있을 때도 있고 저런 모습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걸 보다 보면은 맞다 해서 좀 맹신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선생님 왜 예를 들어서 A형이다 예. 추성희 선수 A형이니까 근데 추성희 선생님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되게 소심한 A형은 아니니까 너는 A5다 이렇게 맞아요. O형이 섞였네 이렇게 알파형이라고 하잖아요. 어. 이렇게 A, O 이렇게 맞아요. 해서 그러니까 저도 B형의 그 성격이 막 너무 싫어가지고 난 B오다. B오다. 난 B오다. 어. 우리 엄마 아빠 삐삐지만 남동생이 O형이기 때문에 난 B오야. 맨날 이렇게 포장을. 진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성격 맹심하는 분들은 너가 A라고? O인데? 맞아. 부모님 그럼 A요? 맞아. O가 숨어있네. A 같은 모습이 있긴 있다. 그러니까. 저도 말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성격 되게 재밌어했거든요. 좋아했고 근데 저희가 닥터 프렌즈의 성격 관련을 올리고 나선 이제 그 다음부터 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몇십만 명이 보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평상시에 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많이 맞아요. 물어봤는데 요즘은 좀 잘 안 하게 돼요. 자기의 성격 유형 그 MBTI 결과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제가 보고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외향적인 부분은 되게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심리적 에너지를 얻고 활력을 얻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 외향적인 거고 내향적인 분들은 그런 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좀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제 이런 분이 만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 막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좀 시끄럽다. 잘난 척이 왜 이렇게 심해? 왜 이렇게 날 무시하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향적인 분은 그게 이제 좀 표현이고 또 반대로 내향적인 부분이 좀 자꾸 이러면 외향적인 분은 좀 쟤 나 안 좋아하나 그럴 수 있지. 좀 그럴 수 답답하다.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건지 알면 또 그거에 좀 맞춰줄 수 있고 그럼 내향적인 사람은 좀 그 사람 말을 많이 하도록 좀 유도하거나 들어주면 좋은 것 같고 외향적인 사람도 이제 좀 하루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고 뭐 다음 날은 좀 혼자 좀 시간을 준다거나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이 직원들의 MBTI를 뭔가 보는 거는 좀 관리자적인 측면이 그럴 있지 수도 않을까. 있겠다. 관리자 입장에선 개인 맞춤을 좀 보면서 그 사람을 잘 대해주겠다라는 건 그럼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매니저 네. 입장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고 정신과 병원 직원분들은 되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그게 원장님이 들어주는 거잖아. 찬찬히. 그 원장님은 어떻게 해소하나요?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한 편 보면서 배달의 민족 이제 혼자 사니까 그게 이제 유일한 좀 낙인 것 같아요. 딱 근데 진짜 한 번에 한 편씩 보는 거. 근데 진짜 이거 약간 궁금하긴 하다. 예. 실습 딱 돌자마자 정신과 제꼈거든요. 어. 이건 진짜 내가 할 건 나도 아니다. 절대 아니다. 왜냐면 이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향적인 사람은 내가 말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난 내가 말이 많은데 환자들 말을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맞아요. 나도 말이 많은 편이고 맞아요. 이게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말을 잘 들어주시거든요. 맞아요. 내가 막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풀어서 힐링이 되는 기분이란 말이지. 정신과 선생님들은 과연 스트레스를 자기의 그
누군가한테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들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한테 또 가시나요? 저희 이제 뭐 교과서에도 써 있는데 환자와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 같은 정신과 의사들끼리 충분히 얘기하라고 돼 있어요. 역전이 전이 이런 걸 맞아, 배우셨잖아요. 맞아. 환자가 이제 치료자한테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투사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환자가 나한테 공격적일 때도 있고 엄청 친근할 때도 있어요. 뭔가 자기 인생에 중요했던 뭐 아버지의 모습을 저한테 보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치료로도 잘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떤 저의 어떤 모습에서 좀 강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느끼고 그러면서 갑자기 잘 오던 환자가 약도 안 먹고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의사도 환자한테 그런 걸 봐요. 괜찮은 그냥 환자는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이 환자랑 얘기하면 좀 불편하고 면담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맞아. 그럼 이런 거를 저희는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야 그거는 너의 그 어떤 어린 시절의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짜요? 환자한테 신기하다. 그걸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들어야 나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제 역전이를 체크하고 그러면서 환자랑 좀 더 내가 이거는 잘못한 거고 주의를 할 수 있거든요. 환자는 그냥 뭐 어이없이 그냥 또 당하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벤틸레이션이 되는 거죠. 벤틸레이션이 환기가 되죠. 확 태우는 되니까 이해해주고 그래 너 힘들었겠네가 끝인데 여기는 이제 분석까지 해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너 이것 때문에 이런 네. 거 같다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1년차 때는 뭐 4년차들이 야 그건 너 팩터야. 너 때문이다. 그건 너 팩터야. 막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걸 이걸 부드럽게 환자들한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맞아. 1년차한테 야 넌 그래서 문제야. 그러니까 민년차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의학과도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근데 성격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뭐 일을 잘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 이거 너무 억울해 진짜. 항상 그 선배들 앞에서도 싫을 때도 좋은 척하고 소셜 스마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뒤에 좋아요. 가서 욕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에, 뒷담화 뒤에서 성일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되게 불안하다. 얼마나 하고 있는 거지? 잠깐만 있어봐. 성이라. 대수가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밑밥을 막 던지는 거야. 약간 인스타 하면은. 이중 계정 같은 거 있잖아. 비공개 계정으로. 까계정. 까계정으로. 인스타 계정은 많은데 네. 비공개는 안 해요. 비공개 안 하시는구나. 저는 비공개는 언제든 뚫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비공개는 안 해요. 대단한 아이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 대 벤틸레이션 창구고 그리고 애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를 공개나 모르는 사람의 팔로우를 절대 안 받거든요. 저는. 남편이 일단 너무 싫어해요. 이게 이렇게 공개되는 거를 유튜브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싫어하시고. 제 맘대로 사는 거죠. 제가 또 라이브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요? 나 초등학교 때 정교회장이랑 사귄 여자야.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하필 그걸 남편이 봤어. 그래서 그러니까 야, 아니 니 근데 남편 전 남친 얘기 남편 잘하더라, 상대적으로 우리 영상에도 있지 않아? 초등학생 이야기를 전 그랬나? 처음 듣는데. 저희가 이래서 선생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예.